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선 섹션 두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서 저는 세 번째 섹션으로 AI for Finance라는 제목으로 저희 메서스 툴을 이용한 AI 사례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발표나 이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보신 내용 중에 오늘은 간결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메일 주시거나 오늘 이제 메일로 설문조사 나갈 텐데 그거에 답변 주시면은 언제든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기술 지원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가트너에서 2022년 머신러닝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의 플랫폼의 리더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트랩은 금융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매우 유용한 툴로서 해외 고객들, 특히 뭐 잠시 뒤보실 그 해외 국채은행이라든지 여러 금융사에서 선택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매트랩과 시뮬링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제품은 이제 주로 이제 매트랩과 시뮬링크라는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제품군이 구성되어 있고, 매트랩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수치 계산 등을 수행하고, 뭐 응용 분야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별로 툴을 애드온 시켜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AI 관련돼서 활용하신다면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툴박스, 파이낸셜 같은 여러 가지 툴박스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관련된 툴박스들을 저희 매트랩에 애드온 시켜서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 들고자 하는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에는 많은 응용 분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 분야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저희 구체은행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섹션에 엄준선 차장께서 좀 더 자세한 말씀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다양한 우리 사례들이 있다는 것만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우리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도 있고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매트랩을 사용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금융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엔드 투 엔드,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자동화돼서 모델링 플랫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매트랩이 거기 좀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 투자 분야에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가격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규제 프로그램, 바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모델 템플릿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의 대표적인 은행 분야뿐만 아니라 증권이라든지 증권 매수 매도, 보험 분야, 인슈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금융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은행에서 이미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사례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AI에서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설명 가능한 AI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금융 분야에서 특히나 더 포커싱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양한 함수들과 이런 것들을 지원드려서 원활한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 금융 활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 이 5개의 워크플로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요, 요 5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내가 얻어지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뭐 센서부터 얻을 수 있고, 우리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형태로 엑셀이라든지 CSV, 다양한 오늘 전 섹션에서 설명해 주셨던 웹에서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무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 데이터 단계를 거치고 거기를 통해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롤링도에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도 뭔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위해서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로부터 AI 모델링을 위한 좋은 특징들을 뽑아내는 작업, 그 다음에 실제 모델링하는 작업,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디플로이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머신러닝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액세스 데이터 단계부터 마지막 디플로이 단계까지 저희 매트랩은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전 과정에 대해서 자동화 또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명령 형태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한 단계 한 단계에 대해서도 드릴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5단계 워크플로우를 매트랩에서 전부 다 커버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하면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누고요. 위에서 보시는 클러스터링이 비지도학습, 밑에 보시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이렇게 비지도학습뿐만 아니라 지도학습에 대해서 저희 매트랩은 명령어, 앱으로도 이렇게 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 준비해 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트랩 타스크에 이런 앱들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머신러닝 구현하는 데 있어서 쉽게 유저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은 열심히 뚝딱뚝딱 코딩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매트랩을 활용하시면 앱을 기반으로도 구현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모델링이 됐다는 가정하에요. 그 모델링이 된 것을 실제 디플로이에서 활용할 때 이렇게 매트랩을 구현했으니까 매트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활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걱정이라든지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매트랩을 활용해서 컴파일이라든지 컴파일러 SDK를 활용해서 뭐 독립 프로그램 EXE 파일을 만든다든지 엑셀 함수를 넣는다든지 뭐 C++, 자바, 닷넷 등으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이렇게 입힐 수 있도록 네, 배포가 가능하고요. 더불어 이제 이런 스케일업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매트랩 프로덕션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즉 디플로이 과정에도 저희 매트랩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데모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뭐 이렇게 하는 데모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용등급 하면 뭐 트리플 A부터 이렇게 트리플 C까지 다양한 데이터 그 레이팅이 있겠죠. 그런 레이팅을 갖다가 이제 제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W 이제 나옵니다. WC 워킹 캐피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뭐 순수 수익, 그다음에 뭐 세일즈 대비 이제 토탈 에셋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산업군에 있는 어떤 산업군인지 이제 6번 데이터로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여기 현재 이제 레이팅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위에 작업은요, 이렇게 아웃풋에 나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걸 그 등급을 이렇게 1등부터 단계 등급 그 등급을 숫자를 이렇게 매기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핏 LM이라고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이걸 갖다 레이팅하는 숫자 값을 이제 리그레션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나오게 되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반올림을 한 형태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조금 주대각선의 성분이 제대된 결과물인데 그거 대비 오류가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 그걸 가지고 반올림한 형태로는 이렇게 에러가 많았는데 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트리백을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까보다 상당히 많은 에러가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한 예시고요.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다양한 트리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알고리즘을 내용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반으로 충분히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데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로 강화학습을 활용한 해칭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윤지훈 교수님께서 화생상품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그 간단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 뭐 파생 상품 가운데 가장 기본인 것이 이제 콜옵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매수자는 이제 향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살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그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기초자산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이렇게 기초자산에 의거한 옵션이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는 사람은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 나면은 이제는 행사할지 안 할지를 기다리면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판매자 입장은 일단 팔았을 때는 좋은데, 그죠? 근데 나중에라도 이 옵션이 행사가 되면 그것만큼 이 매수자한테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매도자, 이 금융 콜 옵션을 판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옵션 해지에 대한 것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이 방법론조 이제 필요할 텐데,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은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옵션을 팔았지만 해당하는 그 기초자산 주식을 갖다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콜옵션 행사가 있었을 때 나는 그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옵션의 그 행사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그것을 이제 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러피안 콜옵션에 이렇게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통해서 해지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데이터 해칭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기초자산이 현재가 100달러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가 100달러인 뭐 등가격 옵션을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그랬을 때 15%의 볼라티리티가 있고 만기까지 10일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제가 옵션 판매하고 이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약 해칭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60달러까지의 달러라고 한다면 뭔가 이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해칭 한다든지 이제 소개들이 강화학습 해칭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칭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둔 것보다는 뭔가 능동적인 액션을 통해서 해칭을 했을 때 손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칭 위해서는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거래 비용이 이제 아마 많은 그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 매도에 대한 해칭을 기초자산의 주식을 내가 매수해서 보유함으로써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주식이 또 그러면 가격 기초자산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위험 대비해서 사놨는데 주식을 그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또 적절히 매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칭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기타 차지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무튼 데이터 해칭은 내가 매도한 옵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역시 해지의 중요한 과제는 해지를 하는 시점에 대한 선택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주가 변동성이 예측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모든 것에 대한 해칭을 해놓는다면 리스크는 거의 줄어들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내가 뭔가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라고 하는 거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가 해칭을 하게 되면은 거래 비용 손실이 오히려 발생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인 뭔가 그냥 나와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을 해칭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방식에 의거해서 그 해칭의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것이죠.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우리가 AI 방법론으로 하나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강화학습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설정해 놔서 그 에이전트가 주어져 있는 인바이러먼트와 그 다음에 리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좋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그 학습을 열심히 해 나가게 돼서 그 모델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고가 수많은 바둑에 대한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는 거에서 4승 1패 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해칭한 데 있어서도 수많은 환경에나 그 주어져 있던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에이전트가 그걸 기반으로 해칭하게 된다면 그냥 노 해칭이라든지 데이터 해칭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한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정책하고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학습의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학습을 통한 시뮬레이션은 이제 한 거죠.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해칭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 해칭했을 때는 최대 손실이 120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강학습을 통해서 적절하게 내가 거래 비용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칭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그냥 일반 데이터 해칭했을 때 대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 베스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결과물이 아주 베스트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데이터 해칭 했을 때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코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데모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메일에 데모라든지 이걸 학습할 수 있도록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강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함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액션 데피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정해 놓은 다음에 환경에 대한 것도 설정해 놓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습을 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된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결과물도 살펴볼 수 있게끔 요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결과물이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은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강학습 또한 해치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트랩은 이렇게 그래서 그 강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과 모델링 하는 데 구성하실 수 있도록 또 이 학습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병렬 및 GPU 컴퓨팅도 지원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다음 단계인 모델 배포 과정까지도 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금융 분야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방금은 제가 위험 리스크를 해치하는 해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고리즘 적용해서 학습시킨 것도 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내가 주식 비중이나 옵션 비중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텐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이드 익스큐션 그 다음에 마켓 메이킹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가능한 AI 금융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구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챌린저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오늘은 세 번째 그 모델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좀 이렇게 강조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필요한데 다음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는 애플이 이제 그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뭐 사람들한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한 거죠. 근데 카드 한도가 여러분들도 뭐 신용카드 갖고 계신다면 카드에 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카드 한도를 뭐 사람이 뭐 A라는 사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 값들이 있겠죠? 모델링 구현해놓은 거.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카드 한도를 산출했는데 사람들이 우연히 보다가 남자 여자 사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얘랑 저랑 카드 한도가 다르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남자분들이 더 한도가 더 많이 나왔던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플 카드 측에다가 이제 설명을 요구했죠. 어떻게 된 거냐? 뭐 다른 건 없는데 단지 남성하고 여성인 걸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대해서 설명해달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설명을 하려면 그 중간에 나왔던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과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나왔는지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AI 모델링은 어떻게 돼 있죠? 블랙박스 형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아마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 뽑는 데 있어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원자들 자동 선별하는 모델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지원자가 내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 모델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통해서 모델링된 결과물과 예측을 위해서 그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설명 가능력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AI 모델링에 대한 결과물에 있어서 대두가 되고 있고 어떠한 AI 모델링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회사의 CEO거나 금융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일 때 그 모델이 그냥 AI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뢰성이라든지 그것에 있어서 CEO나 높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라든지 해석 가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CEO나 중요 의사결정론자한테 뭔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설명 가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 머신러닝은요, 이렇게 모델의 복잡도라든지 그래서 모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면 인트린지, 모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면 포스트합,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스코프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인 글로벌, 부분 데이터인 로컬, 그 다음에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모델 스페시픽과 모델 어그노스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그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런 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인트린직 그 모델이 될 텐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트리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다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더불어 선형 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 대비 설명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 그 모델이나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설명력을 갖춘 모델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포스트학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과 로컬에 대해서도요, 설명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거 스콥을 나눠서 전체 영역이냐 부분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로컬과 그 다음에 글로벌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모델에만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모델 스페시픽과 어그노스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플레이너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모델 스페시픽과 어그노스틱에서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개념만 설명드릴 텐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매트랩은 전부 함수로 구현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방금 나왔던 내용 중에 PDP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가 예측 결과에 미치는 그 마지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주변 효과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모델 결과에 대한 요인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저희 매트랩의 도움말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특성의 평균 효과에 대해서 PDP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 대비 IC는 어떤 하나의 요소마다 그 요소가 어떤 특성에 대한 그것을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25분이라서 55분까지 원래 제가 세션이 되어 있는데요.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거까지 활용해서 조금 더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로컬 단위로 우리가 아까 글로벌과 스콥을 로컬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로컬 단위의 형태의 이 모델에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그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커스트 에이지라든지 뭐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좀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죠. 이런 요인들로부터 내가 뭔가 이 모델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은 이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게임으로부터 나온 샤플리도 이런 샤플리 값에 의거해서 어떤 이 모델의 샤플리 값이 높게 나오는 형태가 아무래도 해당하는 그 모델의 설명력을 가장 갖추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커스트 에이지가 이 모델에서 좀 많이 그 설명력을 갖춘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구현해 놓은 저희가 이게 그 프로그램 해놓은 것을 앱 디자이너라고 하는 매트랩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앱을 제가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이런 앱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제가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RC, 라임, 샤플리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런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요인에 대해서 이런 PDP RC 그래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플리 값을 살펴보시면서 해당하는 이 모델링에 대한 설명력을 요인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앱 디자이너를 구현한 거고요. 충분히 이것을 그 코딩이나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두에 머신러닝의 비디오 학습의 클러스터링이라고 했는데요. 클러스터링한 것들도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지면은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데이터 군집을 이렇게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타스크 앱인데요. 이 앱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학습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본드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제가 매트랩 외부에서 여기를 눌러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엑셀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 가져오기 UI를 활용해서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스캐터링을 했더니 아까 결과물이 이렇게 있었죠.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흩뿌려 놨더니 스캐터링 했더니 이런 결과물들을 차권 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 적절하게 묶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거를 A 등급, B 등급, C 등급 묶으면 좋겠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만약에 라벨링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결과물로 이렇게 K-means 클러스터링 활용했을 때,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이용했을 때 SOM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매트에서 제공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미스처 메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클러스터링한 결과물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 적절한 클러스터링의 개수를 살펴볼 수 있는 신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가면서 내가 몇 개로 클러스터링하면 좋은지에 대한 결과물도 만나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활용해서 지도학습이나 이런 것들 머신러닝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라벨링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지도학습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5시 55분까지 25분 시간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3분 정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초과했던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원래 5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 주신 분이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오늘 좀 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없는데 주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앱의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일반 코딩하거나 앱 디자인에서 보여드린 건 있는데 지금 했던 과정들을 앱으로 구현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